자, 안녕하세요 학생 여러분. 자, 이번 시간 여러분들과 힘과 운동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이번 시간에 학생 목표예요. 자, 그런데 힘과 운동을 이해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몇 가지 세부사항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면 힘이란 도대체 뭐고 도대체 어떻게 측정하는 건가 하는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거고, 그리고 두 번째는 뉴턴의 운동 법칙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거예요. 뉴턴이 세 가지 운동 법칙을 만들었잖아요. 그 세 가지 운동 법칙이 뭐뭐예요? 첫 번째 반상의 법칙, 두 번째 가속도의 법칙, 세 번째 작용 반작용의 법칙인 거잖아요. 그 세 가지 법칙에 대해서 간략하게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할 거예요. 여기 세 번째는 여러분들한테 어떤 소개를 할 거냐면은 물체에 작용하는 네 가지 힘에 대해서 설명을 해줄 거예요. 이 힘 자체를 이해하는 게 상당히 중요해요. 그러면 만약에 어떤 물체가 이렇게 있다라고 한다면 어떤 것들이 있냐면은 먼저 물체니까 무조건 아래쪽으로 중력이 작용을 하겠죠. 그래서 첫 번째 중력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거예요. 그리고 이런 물체가 어떤 면하고 지금 제 손이라고 한다면 손바닥과 이렇게 접촉을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틀림없이 위쪽으로 수직항력이 작동을 할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수직항력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만약에 제가 이 물체를 제 손 위에서 이렇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끌고 간다라고 한다면 그러면은 마찰력이 작용을 할 거예요. 손바닥과 사이에서. 그래서 세 번째는 마찰력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 여기서 여러분들이 한 가지 생각을 해봐야 될 게 있는데, 제가 지금 손으로 이렇게 당기고 있는데 만약에 줄을 매달아서 당기고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이 장력이라고 하는 게 작동을 해요. 그래서 장력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근데 실제 순서는 어떻게 이해를 하는 게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거냐면, 첫 번째, 무조건 물체는 중력이 작동을 해요. 그리고 접촉하고 있는지를 보게 되면은 그 뒤에 수직항력을 구별해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마찰력보다는 먼저 장력을 먼저 생각을 해봐야 돼요. 물체가 움직여야 마찰력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장력을 고려를 하고, 그리고 네 번째 마찰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고려를 하는 순서로 저는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네 가지 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어떤 목적 자체는 바로 이것들을 이용을 해서 뉴턴의 운동 법칙과 네 가지 힘, 이것들을 이용을 해서 실제는 운동 방정식을 세우려고 하는 게 목적인 거예요. 근데 운동 방정식을 우리는 산수로 세울 게 아니라 여기 있는 것처럼 자유물체 그림을 이용을 해서 운동 방정식을 세울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은 그림을 그리게 되면은 그게 바로 뉴턴의 이 법칙으로 표현할 수가 있고 가속도의 법칙으로 표현할 수가 있고 그 자체가 곧바로 뉴턴의 운동 법칙으로 변환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기 자유물체 그림을 이해하는 게 여기가 종합적인 사고이면서 엄청나게 중요한 개념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여기 자유물체 그림을 바탕으로 해서 운동 법칙을 세우는 연습을 해야 돼요. 바로 그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 뒤에 응용 문제를 풀어볼 거예요. 여러분들은 여기에서 아마 다들 잘 운동 방정식을 세울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등속 원운동이라고 하는 개념을 추가를 해서 설명을 해줄 거예요. 여기까지 이렇게 힘과 운동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알아볼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도대체 뭐를 한다라고 하는 거는 잘 이해를 했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는 여기 사진 자체가 이분이 누구예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분. 이분이 그 유명한 아이작 뉴턴이에요. 역사상 가장 위대한 물리학자 중에 한 분이에요. 그렇잖아요? 꼭 세 명을 뽑으라고 한다면 혹시 누군지 알아요? 갈릴레이, 뉴턴, 그리고 아인슈타인이 3대 물리학자 중에 속해요. 그리고 여기 있는 이분은 이론과 실험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었던 분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여기까지 이렇게 설명을 하기로 하고, 그리고 뉴턴의 업적에 대해서만 잠깐 알아볼까요? 지금 이 장에다가 왜 뉴턴을 이렇게 소개를 시켜놨냐면 실제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배우고 있는 역학이라고 하는 모든 부분은 원래는 여기 있는 뉴턴이 만들었는데 뉴턴이 썼던 저서가 있어요. 어디에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거냐면 1687년도에 뉴턴이 자연철학의 수학적 원리라고 하는 책을 써요. 우리말로는 줄여서 거기 자연철학의 수학적 원리에서 원리가 들어가잖아요. 일반적으로는 그냥 프린키피아라고 부르는 책이 바로 1687년도에 쓴 엄청나게 인간 문명을 바꾸는 중요한 책이에요. 바로 이 책의 내용이 여러분들이 지금 배우게 될, 한 학기 동안 배우게 될 역학이라고 하는 범위를 전반적으로 다 포함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뉴턴의 엄청나게 많은 것 중에서 몇 가지만 듣는다고 한다면 첫 번째는 뉴턴은 고전역학을 완성을 해요. 지금 여러분들은 바로 지금 그걸 배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빛에, 여기 지금 스크린에서 빛이 날라고 있는데 이 빛에 대한 처음 연구를 시도를 해요. 그리고 그러한 학문을 광학이라고 하는 책에서 집대성을 해요. 1704년도에.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듯이 뉴턴은 바로 역학 체계를 다루기 위해서 그전에는 없던 수학 체계를 만들어내요. 다시 말해서 미적분학이라고 하는 거를 만든 사람도 여기 있는 뉴턴이에요. 그리고 뉴턴의 법칙 중에서 정말로 중요한 게 있죠. 정말로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듯이 만율력 법칙이에요. 이 만율력 법칙을 통해서 나중에 제가 다시 부연 설명을 다시 해주겠지만 이전까지는 세계를, 이 우주를 두 가지로 이분하고 있었어요. 하나는 물체가 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밑으로 뚝 떨어지겠지? 이렇게 직선 운동을 하는 상황. 그리고 또 하나, 하늘에 떠있는 물체. 달, 태양 또는 별을 쳐다보게 되면은 원운동을 해요. 그렇잖아요? 원운동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세계를 직선 운동을 하는 지상계 그리고 달 이상의 원운동을 하는 천상계로 구별을 했어요. 근데 뉴턴이 만율력 법칙을 통해서 실제는 직선 운동을 하는 거나 원운동을 하는 거나 다시 말해서 지상계나 천상계나 물리 법칙은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라고 하는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통일장을 쓰게 돼 있어요. 그게 이분의 가장 주된 업적 중에 하나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까지 이렇게 잘 이해를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따가 간간히 뉴턴의 업적에 대해서 혹시 부분이 있으면 소개를 해줄게요. 자, 그러면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죠. 본론으로 들어가서 시작을 할 건데 여러분들은 다시 한번 딱 당부를 할게요. 여러분들은 뉴턴의 운동 법칙을 세울 건데 무엇을 가지고 세울 거냐면 여러분들은 전체적인 개념을 이해를 하고 자유물체 그림을 가지고 세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자유물체 그림, 프리바디 다이어그램이라고 해요.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심도 있게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여기를 한번 주의를 시켜주고 들어갈게요. 자, 그러면 다음 장으로 넘어가요.